선운숙 씨와 유영재 아나운서가 이혼한 후에 충격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죠. 뭐 사모니였네, 사실혼이 있었네, 유영재 아나운서가. 그런데 어제 전해드렸죠. 급기야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유영재 아나운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고소장을 분당 경찰서에 접수하게 이르렀다. 그런 내용까지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유영재 씨가 어떤 입장일지 궁금했잖아요.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그랬죠. 유영재 씨 할 말 있으면 뉴스파이에 연락 주세요. 그랬죠. 드디어 유영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서 선운숙 씨 스케줄을 나가서 둘만 이렇게 있게 됐을 때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성추행과 관련된 저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현실에서는 방송을 유지할 수 없어 유튜브는 오늘 이후로 잠시 휴방에 들어갑니다. 이게요, 이제 그 해당 방송사는 언급하는, 이미 그 모 방송사의 라디오 DJ는 하차했어요. 근데 지금 이건 뭐냐,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에서도 저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음악 쫙 깔았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 들어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본인이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국어 공부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해석 좀 해주세요. 그게 저도 궁금하고 좀 의아한 대목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유영재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장을 낸 거거든요. 이번에 입장을 낸 이유가 사건의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생활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성추행 고소가 들어오면서 형사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 같고, 이번 입장도 바로 성추행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겠다라면서 이제 문장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뭐 성추행을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랬죠. 막상 그 입장 밝힌 걸 보니까 네. 뭐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여기서도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성추행을 안 했는데 모함한다는 뜻인지, 있었지만 상대방이 그걸 프레임으로 이용한다는 뜻인지, 뭐 작게 있었는데 크게 침소봉대했다는 뜻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논법은 일반적으로 억울하다고 할 때 쓰는 어법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성추행을 안 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만에 입장을 밝히면서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다 안 했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뭔가 뉘앙스만 흘리는 듯한, 왜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의아하고 궁금한 상황입니다. 아니 웬만하면요,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 그동안 그 어떤 질문에도 명쾌하게 딱 해석을 해주셨던 분인데, 지금 그런 하재근 평론가님조차도 이게 이건지 저건지 명쾌하게 딱 잘라 말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유영재 아나운서가 밝혔던 그 중에, 비장한 목소리를 밝혔던 내용 중에 보세요. 백성 변호사님. 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 프레임을 유영재한테 씌웠다. 그래서 이대로 내가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인 것처럼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겠다. 보통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 이것은 자기가 어떤 고소를 하거나 어떤 그런 액션에 나섰을 때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이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좀 유영재 아나운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
그거는 뭔가 내가 옳다 저쪽이 옳다 법정에서 티격태격 하는 것을 통상적인 법적 다툼이라고 하죠. 예. 근데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피고소인. 그러니까 이제 뭐 피의자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법적 다툼은 아니죠. 그러니까 유영재 씨가 말하는 법적 다툼이 우리 대중들한테 일반적으로 법적 다툼을 하는구나라고 느껴지려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무고로 고소를 하던가 아니면 이거 허위 사실로 내 명예를 지금 사실 뭐 대국민적인 이미지가 완전 땅으로 실추했잖아요. 그렇죠. 네. 명예훼손을 고소를 하던가 네. 아니면 나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받아서 손해를 많이 봤다. 위자료 청구를 하던가 민사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일단은 특별한 다른 액션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네. 앞으로 그걸 하시겠다는 뜻인지 아하. 아니면은 지금 그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그냥 법적 다툼이라고 표현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하. 그래서 아까 하재근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아리송합니다. 지금 2차 해석까지 실패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유영재 아나운서 이 말에 대해서 1차 해석, 2차 해석 지금 다 명쾌하게 지금 답을 못 내렸어요. 그런데 유영재 아나운서가 이렇게 지금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잖아요. 나에게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을 씌웠다. 과연 이 말에 대해서 그러면 유영재 씨의 이 말에 대해서 선운숙 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법률 대리인의 얘기를 통해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들은 녹취에 따르게 되면은 어떤 추행의 사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유영재 씨는 인정하고 미안하고 추행의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니가 고생 많이 하는데 외로워 보였다. 라는 게 그 추행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무슨 뭐 어깨동무라 했다, 뭐 손을 잡았다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본인은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이라는 더러운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죠. 유영재 씨의 어떤 여성에 대한 성인식이 많이 좀 왜곡이 된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선운수 선생님과 언니분께서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냐. 본인이 기본적으로 그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궤변을 하냐라고 해서 많이 좀 황망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선운숙 씨와 그 이번에 성추행 피해를 당하신 선운숙 씨의 친언니분께서도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냐면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유영재 아나운서가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인지 해명인지 모르겠지만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고의는 아니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 노정원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어깨 동무나 손 잡는 정도의 그런 가벼운 추행은 아니었다는 것 같고 일단 그 행동 자체가 그거보다는 훨씬 좀 심각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저희가 녹취록을 듣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뭐 사실 선운숙 씨의 또 언니의 그 개인 인격을 생각하면 그게 정확히 알려져서도 안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근데 그 행위는 인정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그래서 성추행의 고의는 아니었다. 이게 보통 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강제추행을 한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입니다. 전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아직은 단언하기는 안 합니다만.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녹취록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유영재 아나운서가 법적 다툼을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하겠다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노정원 변호사를 고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면. 이게 그렇죠. 사실이 아니면.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저희가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건 성추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 유영재 씨가 하는 법적 다툼 그게 이제 현실적이려면 저는 이 변호사님을 상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네. 자, 유영재 씨가 이제 입을 열었고 앞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추행 이 자기 혐의에 대해서. 그런데 보세요. 과거 선운숙 씨는 MBN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 동치미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친언니는 나한테 엄마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런 엄마 같은 존재인 친언니가 이번에 이런 피해를 당한 걸 뒤늦게 알고 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 유영재 씨는 그러면 어떤 이유라고 말하고 있을지 그 부분도 언급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제 탓이라고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저 혼자 짊어지기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안 되겠어요. 저 학교 다시 다녀야겠어요. 국어 공부 다시 해야겠어요. 일단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고 시청자분들은 이해가 명쾌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말 뜻을 도대체 모르겠는 게 보세요. 이혼 사유를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할 때 이혼 사유를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합의문을 썼다? 아니, 대체 무슨 사유가 있길래 그걸 발설하지 않기로 합의문까지 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김묘성 기자님이 해석 좀 해주세요. 예, 앞서서 지금 앵커께서도 그러시고 변호사님도 또 대중문화 평론가님께서도 지금 해석에 실패했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네. 최대한 네. 유영재 씨에게 빙의가 돼서 그 입장을 최대한 이해를 하는 그 심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요. 이혼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선우은숙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영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책 사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침묵으로 일관을 했었죠. 이 침묵은 무책임하다, 대중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해명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정확한 사실관계 그리고 적시의 그 타이밍 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확한 해명이 이루어졌느냐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유영재 아나운서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자신은 정확히 모르고 오히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걸 암시하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라는 걸까요? 뭐냐면 이혼 통보도 톡으로 받았다. 톡으로 틱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에 대해서 그러면 선운숙 씨 측은 어떤 반박을 하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그 처형이 당하신 거예요. 비밀 유지는 기본적으로 불법의 비밀 유지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판례상. 강제추행은 불법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비밀 유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약간 선우은숙 씨의 도덕적 비난과 감정적 어떤 서운함을 나타내는 표현 이상 이하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지금 유영재 아나운서의 이 얘기를 꺼낸 의도는 뭘까요? 논점을 흐리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사안을 회피하려는 걸까요? 시선을 돌리려는 걸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영재 아나운서가 그동안 저희도 이게 다 해석을 해야 되고 계속 해석에 제대로 그렇죠, 하는 걸 네.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노래를 틀고 DJ를 하면서 저게 무슨 말이지? 그때도 우리 계속 해석했잖아요. 그랬었잖아요. 네. 정확한 사실이 필요하다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네. 본인은 나름 신의를 지켜서 그랬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참았는데 이제는 참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아하. 뭐 굳이 해석을 한다면. 네. 근데 조금 전에 노정원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친언니에 대한 강제 추행이 그 이혼할 때 그 이혼 사유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제 혼인 관계에 있었던 일체 얘기를 뭐 외부적으로 누설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뭐 만약에 사실이라면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형사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사실 비밀 누설 금지하고는 조금 무관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유영재 지금 그 아나운서는 계속 하는 얘기가 야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 다 해서 나를 이렇게 망신 주나 그렇게 합의해 놓고서 하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선운숙 씨에 대한 서운함, 약간 도덕적 비난 이 이상 뭐 이하도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내용들은 아직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론적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식 해석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서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자료 화면 나갔던 게 뭐냐면 이게 커튼이 딱 쳐 있고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죠. 제 기억이 맞다면 저게 뭐냐면 두 사람이 재혼 후에 뉴질랜드로 신혼여행 갔을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숙소에 앉아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아, 예능이니까 뭔가 좀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설정이었겠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혹시 저 때부터 두 사람의 뭔가 감정이나 생각하는 곳, 생각하는 방향 이런 게 평행선이었나? 어떻게 신혼여행 가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부부가 대화하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런 영상 보면. 그런데 선운숙 씨의 친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관련해서 이미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은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손정희 변호사님, 앞으로 절차는 경찰이 어떻게 하나요? 유영재 아나운서한테. 사실은 피해자는 선우은숙 씨가 아니고 그 처형, 그 언니가 피해자분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 진술 먼저 경찰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범죄 사건이고 강제추행죄가 지금 뭐 반의사불벌죄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당사자만 있는 자리에서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잖아요. 이 사건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그 당시에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일부 유영재 씨가 인정하는 취지의 녹음 파일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신체적 접촉행위는 있었으나 그건 어떤 성적인 고의를 가지거나 성충동이나 성적인 욕망을 어떻게 보면 충족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라고 변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법원에서 판례는 강제추행의 추행죄는 이런 성적인 욕망, 어떤 그런 성적인 고의성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가 볼 때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인 접촉이 그 사람에게 수치심이 야기할 수 있으면 유죄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때 그 신체 접촉을 했었고 그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행위다라고 한다면 유죄 판단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오늘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줄기차게 꾸준하게 끈기 있게 분당경찰서 측에 접촉을 해봤어요. 이 고소장이 접수된 건 그제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궁금했어요. 사실 뉴스파이터만 궁금한 건 아니시잖아요. 시청자분 그리고 많은 국민분들이 이 사안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연락을 해봤는데 다행히 연락됐고요. 경찰의 답변이 이거였어요. 그제 고소장이 접수된 건 맞다. 무조건 이 사안은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사안이래요. 그리고 양측을 모두 불러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아주 성의 있는 답변을 저희가 또 받아냈고요.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영재 씨를 둘러싼 논란 의혹은 또 있어요. 선운숙 씨와의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 이런 게 일파만파 퍼졌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유영재 씨가 이것도 언급을 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의 사실혼, 동거녀, 양다리, 환승연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2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또한 선운숙 씨와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저는 그 만남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선운숙 씨와의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그럼 보세요.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앞서 자신에게 제기됐던 선운숙 씨 친언니를 자신이 강제추행했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
고소가 된 거, 피소된 거, 그것도 자기의 성추행 프레임으로 씌우려고 한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이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이 계속 자기를 올가맬 것 같으니까 이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사실혼 관계도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 의혹도. 그러면 애초에 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이나 뭐 유튜브나 등등등 그 사람을 상대로 아까 말한 법적 다툼을 하면 되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않고 자기가 일단 아니라고만 해서 믿어달라 이런 얘기로만 할까요? 제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 네. 뭐 이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유영재 씨 말을 근거해서 추측을 해보면 유영재 씨는 그동안 나는 침묵을 지켜왔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짊어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혼자 짊어지면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오히려 선우식 씨는 그렇게 뭐 방송 나와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뭐 비밀 엄수 약속을 깬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히려 상대를 비난하는 거 같은 뉘앙스인데 어쨌든 유영재 씨는 그동안 유영재 씨를 윤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던 의혹이 뭐 사실혼한 거 아니냐, 뭐 동거, 양다리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면서 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선우식 씨와 결혼하면서 나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혼 사유 아직도 모른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것은 뭐 선우식 씨가 뭐 별다른 어떤 명확한 이유도 없이 나한테 부당하게 그렇게 결혼해놓고 변심해서 톡으로 이혼 통보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걸 다 받아줬고 그래서 비밀엄수 상대를 위해서 비밀엄수까지 다 하고 있는데 상대는 방송 나와서 얘기하고 나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는 또 나한테 더러운 성추행이랑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영재 씨의 주장에 따르면 나는 너무나 억울한 피해자고 오히려 선운숙 씨가 가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재 아나운서가 주장했던 내용 조금 전 바로 직전에 그 말 그래픽 말 CG 좀 보였어요. 그걸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의 둘러싼 뭐 동거를 했다. 선운숙 씨와의 결혼 전에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 양다리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 이성과의 만남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선운숙 씨와의 결혼을 준비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선운숙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혼 여성이 유영재 씨한테 사실혼 여성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혼인 취소 소송까지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었어요? 이 부분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선운숙 씨가 왠지 거짓말을 해서 본인이 되게 억울한 상황이다라는 느낌을 주게 하는 듯한 그 뉘앙스를 보이셨는데요. 인연이 있었지만 뭐 정리하고 선운숙 선생님을 만났다. 이 부분도 당연히 그러면 정리하고 만나야죠. 두 집 살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사실혼을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혼이 있었다는 사실을 선운숙 선생님한테 고지를 했냐가 문제입니다.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차차 밝힐 예정입니다. 자, 혹시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혼 취소 소송을 이제 제기한 근거 배경은 선운숙 씨가 바로 저 부분 때문에 사실혼 여성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알고 나서 혼인 취소 소송을 하기 결심까지 이르렀다. 그럼 보세요. 이건 형사 사건은 아닐 테니까. 그러면 이혼 취소 소송을 할 때 혹시 저 부분이 혹시 뭐 참작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나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이혼 취소 소송이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을 혼인 취소. 제기한다라고 하시는 혼인 취소 건데요. 소송, 네. 일단 혼인 취소 소송의 요건은 기망당했을 것, 그리고 그 사람에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되는 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인을 결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전혼 관계가 중요한 요소일 수 있잖아요.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혼도 있었다, 삼혼도 있었다고 하지만 보통 남녀가 결혼할 때 이 배우자가 전에 결혼을 했던 경력이 있었던 것 또는 그게 몇 해 있었던 것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운숙 씨 입장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던 사실을 알렸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했더라면 혼인신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알리지 않은 게 문제다라는 것이지 사실혼을 정리하고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문제 삼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정리하지 않고
여기서도 이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여기서도 부부관계를 유지하면 명확한 부정행위가 추가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고 고지하지 않아서 내가 착오나 기망에 의해서 혼인을 결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 혼인 자체가 취소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요.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혼 관계에 여성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게 선원수 씨 주장이고, 그리고 유영재 씨는 180도 나는 그런 거 아니고 사실혼 관계 그거 다 허무맹랑한 얘기다. 그러면 혼인 취소 소송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에 여성이 있었다는 걸 이거 어떤 식으로 예를 뭐 입증 증명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유영재 아나운서는 2번의 이혼. 그거는 뭐 보니까 선운숙 씨 측도 서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네네. 그 사이에 이제 선운숙 씨와 결혼하기 전에 사실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실상 쟁점인데 네네. 지금 유영재 아나운서 측은 이성을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혼 동거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와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노정원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혼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혼인신고가 없지만 누가 봐도 부부. 이게 사실혼이에요. 네. 그러니까 혼인신고 했는지는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죠. 딱 봐도 저기 부부고 뭐 시부모님들도 자주 뵙고 네네. 사람들도 부부라고 하고 호칭도 그렇게 하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거주지에서 그런 뭐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면 그건 입증할 게 너무 많죠. 아하. 주변의 진술이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사실은 쉽지는 않은 과정일 거예요. 만약 이게 이제 혼인 취소 소송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을 입증해야 될 의무를 책임을 갖게 된다면. 그런데 보세요. 재혼한 이제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유영재 아나운서와 재혼을 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제 파경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사생활 논란, 유영재 씨를 둘러싼 사생활 논란, 거기에다가 이혼까지, 혼인 취소 소송까지, 그리고 직전에 이제 자신의 친언니가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경악스러운 그런 피해까지. 그런데 보세요. 그럼 앞으로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선운숙 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송 당분간 쉬는 거예요? 뭐 어떻게 계획 나왔습니까, 혹시? 뭐 선우수 씨가 무슨 계획인지는 뭐 지금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상당히 심리적으로 거의 뭐 무너질 지경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고 네. 언니한테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혼절을 했다고 했으니까 세상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선우숙 진짜. 씨하고 선우숙 씨 언니하고 다 충격을 크게 받고 상처도 받았을 텐데 네. 그래도 선우숙 씨가 좀 몸을 빨리 추스려서 아하. 뭐 정상적인 일상을 소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두 사람 다 결국 법적으로 어떻게 뭐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그렇죠, 있는 네. 거잖아요. 앞으로 경찰이 뭐 조사도 할 것이고 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나 또는 이제 법정에서 진짜 만나게 되면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앞서 분당경찰서 입장 저희가 전해드렸죠.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래요. 반드시.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을 다 공정하게 들여다볼까 하니까 이 부분도 뉴스파이터 차분하게 그리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